자, 2차 방정식에서 이쪽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순서대로 해보면 이제 근해 공식, 유도 과정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래서 근해 공식 자체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되며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고, 걔는 a분의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책에서는 아마 이 2분의 b를 b 프라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텐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의 형태를 판단해주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물론 상황에 따라 근의 양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크기가 좀 4로 나누는 짝수의 판별식, 여기 있죠, 이 부분.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x에서 4 빼고 ac 위에 있는 게 기본적인 판별식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말하죠. 근데 얘가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근이 주어진다 뜻이죠. 근데 0이 되면 그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중근이라고 부르죠. 근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겹쳤기 때문에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중근, 근이 겹친다라는 뜻으로 중근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제가 판별식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중학교 교과에서는 근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1년만 딱 지나서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근이 있다고 배웁니다. 대신에 그 근이 실근이 아닌 허수로 만들어져 있는 근이기 때문에 허근인데, 중3 교과는 어쨌든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수가 뭐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요. 해석이 뭐죠? 제곱하면 얼마 되는 숫자?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예요. 이런 수 존재합니까? 실수에? 없어요. 그래서 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배우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짝수의 판별식, 짝수의 근해 공식에 이 루트 안에는 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숫자가 원래 있는 판별식을 4로 나눠서 4분의 D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잖아. 이게 4로 나눈 거잖아. b제곱을 2의 제곱이 4로 나눴고 4ac를 4로 나눴기 때문에 ac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 있는 판별식보다 숫자가 4배만큼 작아졌는데, 이거 근이 다음처럼 두 개의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근이 없는지를 판단할 때 이거 숫자가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숫자의 크기는 달라져 있겠죠. 하지만 양, 영, 음이 그 개념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양을 4로 나눠도 어차피 양이 되고, 0을 4로 나눠도 어차피 0이고, 음을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조는 바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용은 그대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짝수일 때는, x 앞에 있는 게 짝수일 때는 근해 공식도 짝수의 근해 공식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고, 판별식도 짝수의 판별식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이게 자꾸 몸에 배고 습관이 배야 그만큼 풀이가 좀 더 편해집니다. 아셨죠?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참고사항이 아니고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짝수일 때는 근해 공식도 판별식도 짝수에 맞춰서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요, 요 다음 파트가 이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근과 계수, 사실 중학교 때는 근해 공식도 별로, 근해 공식 말고 이 판별식 있죠. 판별식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교과 외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다음에 설명할 근과 계수의 관계도 따로 학교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학교과에서 빠졌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런 내용이었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x는 아까 말한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루트 d 나올 텐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근이 일반적으로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근을 만약 알파로 두고 나머지 한 근을 만약 베타로 둔다면,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죠? 그러면 앞으로는 개수를 말할 때는 ABC 형태로, 소문자 ABC 형태로 많이 가죠. 뭐 A, B, C 또 필요하면 뭐 D 이런 식으로 갑니다. 소문자로. 근데 근을 말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개수를 말할 때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로 서로 써야 서로 헷갈리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앞으로 개수는 보통 쓸 때 ABC 형태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 근을 쓸 때는 알파, 베타, 감마 그게 소문자입니다. 알파는 이렇게 쓰고 베타는 이렇게 쓰고, 알파는 약간 뭐 이렇게
네, 돼지꼬리처럼. 베타는 B, 이게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C 좀 잘 안 써져서. 근데 선생님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로 쓰고, 간만은 이게 R자 있잖아. 소문자 R자에 가운데 살짝 벌리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델타는 뭐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나와. 델타까지 가면 그림 4개이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야 보통 델타가 나오지 웬만해서는 델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등학교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예요? 그러면 보통 앞으로는 근을 말할 때 알파 베타를 보통 쓴다라는 건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일 테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베타이겠죠, 이렇게. 이게 양인지 음인지 뭐 서로 구분한 건 아니고 하나가 플러스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계산법상 알파 베타를 더해보면 계산법상 이렇게 남아요. 해보시면 알파 베타를 계산해서 뭐 근끼리 서로 곱하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는 선생님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저걸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서,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2차식의 작성까지 고민해 본다면 이 풀이가 좀 더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X값을 알파, X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있는데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고 치면이죠. 그렇다면 근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저기는 저 2차식이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근이 그렇게 인수분해 돼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알파, 얘가 0이 되는 값, 베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제곱 앞에 A가 붙었죠. 얘는 제곱 앞에 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쨌든 똑같은 관계식이잖아. 얘는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의 근이 이건 거고, 근을 이렇게 가져들면 이 방정식 이런 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꼴이 돼야 되는데, 두 개의 방정식은 서로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얘도 원래 앞에다 A를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개수가 붙어있으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양변을 A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며, 여기는 이 방정식도 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똑같은 근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같은 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좌우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니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둘 다 1이 되고, 얘는 x의 개수가 음수에 붙은 상태로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는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 음수를 절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은 이쪽에 있는 상수항 같아야 되겠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모르시면 이제 나중에 2차식에 대한 풀이는 전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 포인트는 뭘까요? 이거 왜 배우는 겁니까? 이거 왜 배우는 걸까요? 여러분들아, 이거 왜 배우는 거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두 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는 a는 2차 계수고 여기는 b는 1차 계수죠. 그럼 1차 계수를 2차 계수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두 근의 합이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근의 곱을 계산하게 되면 상수항을 2차 계수로 나누게 되면 두 근의 곱이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목적성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만약 얘를 안 배웠다면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그냥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 문제가 두 개 근을 더하시오라고 했다고 치면 넌 이제 이거 하셔야 돼요. 2분의 x가 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그럼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럼 두 객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을 덧셈하셔야 되고, 둘을 곱하게 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에다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을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못할 정도의 계산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만약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른다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의 합과 두 개의 근의 곱을 계산하려면 직접 근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만약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다면 실제로는 근을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됐기 때문에 알파가 누군지 베타가 누군지 알 필요가 이 과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정도 혹은 그들의 변형식 있죠? 변형식이 뭐예요? 이런 거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렇지? 이거 배웠잖아. 곱셈 공식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의 뒤에 뭐 붙죠?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 붙고 이 내려오고 앞뒤 곱해주고. 그렇지? 그럼 제곱의 두 근의 제곱의 합마저도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을 몰라도 계수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은 필요 없다. 계수만 있으면 충분히 간단하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혹은 그들의 변형식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합곱을 이용해서 충분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거를 하게 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보신 바 이 식 있죠? 이 식을 보시면 선생님 저희가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근만 알면. 어떻게? 이걸 한글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 이런 느낌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그 모양이잖아요. 이거 베타 지워졌나요? 이게 딱 그 모양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떠한 관계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래 중간 과정은 이걸 거치는 거예요. 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근을 마이너스 2와 3을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이 식도 상당히 쓰임새가 많아요. 필요하면 이 식이 직접적으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2차 방정식 그냥 작성만 하라면 이걸 이 식을 만들고 분비하는 걸 생략하고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x제곱. 그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며 요 뒤에는 x 앞에 일치한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오는 겁니다. 두 근을 더하면 1, 부호 반대, 마이너스 1x. 두 근의 곱이 상수로 와요. 이렇게. 그럼 빠르게 2차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 x제곱계수는 1이 아니고 2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다 2를 붙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식 전체 2를 곱하는 게 맞나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는 제곱계수가 1이었잖아? 근데 만약 제곱계수가 이런 근을 가지며 제곱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여기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2인 거니까 이렇게 제곱 앞에 2를 붙이는 게 맞아? 아니면 이 식 전체, 2차식 전체 2를 곱하는 게 맞아? 다시 얘기할게. 제곱계수가 2면 여기다 2를 써야지. 그치? x 제곱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2를 쓰면 제곱에만 2가 붙는 거야? 아니면 이 식 전체 곱셈에 2가 붙는 거예요? 전체 곱셈에 2가 붙는 겁니다. 맞죠? 이 식 전체가 2 곱해졌다는 얘기는 얘를 분비한 게 얘기 때문에 식 전체의 2배를 하는 거지 여기만 딸랑 2를 쓰시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까지 작성할 수 있는 식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좀 더 복잡하게 고등교과까지 생각해서 연습해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4 이렇게 됩니다. 두 분의 곱 a분의 c 1창, 2창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럼 이제 변형식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알파 베타 직접 모르잖아. 제곱할 수도 없거니와 이건 근이 간단한 정수꼴이 아니라 그 근을 구한 다음에 제곱하면 루트가 있는 복잡한 분수식을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제곱의 합은 두 근을 더한 다음에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18이 정답이 돼요. 다른 문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근데 이번에는 그 근의 역수를 더한 거죠. 예를 들어 얘가 근이 2, 3이야. 근데 만약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역수합, 근의 역수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 통분이 필요한 거죠. 큰일 납니다. 이거 알파와 베타의 얘는 역수니까 얘가 4? 그럼 얘는 4분의 1. 그럼 큰일 난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니? 아니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안다고 해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한다고 해서 그 값을 뒤집으면 안 된다고. 이건 이렇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얘네 뭐 해야 되냐면 통분해야 되죠. 그렇지? 분수의 기본은 통분이니까. 얘 뭐 해야 되냐면 통분해야 돼요. 알파 베타의 최종 배수 알파 베타로 통분해야 되냐. 알파 베타 분의 얘는 베타 베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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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4. 됐나요? 이거 다시 변형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학년에서는 많이 가봐야 이거예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통분 알파 베타로 통분하고 얘는 베타 곱해주고 베타 곱해주고 얘는 알파 곱해주고 얘 알파 곱해주고 그럼 분자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분의 얘를 아까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 합과 곱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아까 이 계산한 게 있었죠 우리가? 여기 18. 정답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어렵게 가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그 x값이 알파 베타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 걔는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써줘야 돼요? 얘네 둘이 근이잖아? 그치?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드렸는데 처음 배우시는 건 감이 처음은 아닐 수 있는데 설명했나 모르겠지만 만약 두 개의 근이 있으면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x제곱께서 만약 1이라는 가정하에 두 근을 더한 값에 부호를 반대 x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게 상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게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똑같이 위에 게 네모 아래 게 세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x 플러스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셨어요? 두 근의 합에 부호 반대 x 두 근의 곱이 상수항 됐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죠? x제곱 마이너스 이거 통분을 아까 전에 했었지?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이거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위에서 이제 구해내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럼 답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얘는 오늘 수업 시간이 없어서 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과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일 때 2차 방정식은 서로
매우 밀접한 유사성이 있어요. 집에서 한번 목요일까지 고민해 보시고 다시 봐. 알파, 베타 근육 때는 2차 방정식이 이런 꼴이야. 그치? 혹시 오늘 이게 필기 못하셨으면 집에 와서 강의 한번 들으세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 목요일날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걸 여쭤볼 거예요. 알파, 베타 근일 때 2차 방정식은 이런 꼴로 써지는데 그 근의 역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질 때 2차 방정식의 완성꼴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집에서 짬날, 어차피 시험도 끝났고, 여러분 이제 바쁠 때가 아니니까, 얘네 둘이 근이 역수 형태가 되면 왜 2차 방정식이 이런 꼴이 되며, 그런 꼴일 때는 그 일반화된 형태를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저는 모르겠던데요. 라든지 아니면 저는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빨리 오셔서 진도를 좀 원활하게 그래서 2차 방식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2차 함수를 설명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다음 주까지 해서 2차 함수도 다 끝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 2차 방정식 프린트 드린 거 웬만하면 활용 문제들까지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서 가져오시기 바래요. 고생했습니다. 갑시다.